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6년 전 그 원룸.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수행이 6년 전 혼자 살쪽에 거주하던 자취방에서 일어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이며, 아직도 이 사건의 발단 원인과 여러 가지 대안으로 소행이 추리를 진행 중인 이야기요. 때는 한국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매서운 칼바람이 치기 시작하던 2002년 11월 중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초겨울로 접어들며 소행의 기분은 왠지 모르게 암울했으며 얼룩진 기억으로 남아있어. 소행은 이때쯤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1년 정도 혼자 떨어져서 생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부모님과의 잦은 다툼도 많았고 울적한 기분에 술도 자주 마시는 편이었어. 결국 의논 끝에 어머님과 함께 며칠 동안 대학가 근처 복덕방과 신문 등 발품 팔아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마땅치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꽤 괜찮은 방이 나왔다고 전화가 왔어. 다른 곳 시세에 비해 보증금은 비슷했지만 월세가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낮은 원룸이었는데, 그날 바로 통화 후 부동산 중개하는 분과 같이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집 구경을 하러 가게 되었어. 드디어 소행이 눈의 모습을 드러낸 건물은 대학가 근처에서 꽤 떨어진 상당히 외진 곳이었고, 건물 앞의 좁은 길은 대낮인데도 사람의 왕래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곳이었어. 건물의 겉모습은 지은 지 2, 3년 정도 된 짙은 회색의 대리석으로 지은 4층 구조였는데, 건물 주위를 잠시 둘러보던 중 소행이 눈에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었어. 첫 번째는 건물 양옆 뒤가 모두 다른 타 건물에 의해 가려져 대낮인데도 그 건물 앞에 있노라면 스산한 초저녁 같았으며, 건조한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풍기는 기운은 이상하리만큼 습하고 눅눅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두 번째는 건물의 구조에 관한 건데, 보통 건물의 둘레 모양은 직사각형이 대부분인데 이 건물의 둘레는 5에서 6각의 비대칭 원통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서 더 흥미로웠던 점은 그 건물 둘레로 폭 1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건물을 한 바퀴 돌면 창문으로 1층에 거주하는 사람들 행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구조였어. 소행이 소개받을 방은 1층이었는데 방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방의 평수는 10평에 역시나 1층이라서 그런지 베란다에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어. 설마 했는데 역시 싼 게 비지떡이었어. 지금부터 중개인과 소행의 대화 내용이요, 표준어를 적용하겠어. 방이 1층인데다가 베란다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어둡네요. 전에 어떤 분이 살고 계셨나요? 예. 제가 듣기론 근처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이 2년 정도 지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엔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방을 뺀 것은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행은 그 점에 대해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지만 쓸데없는 호기심이라 단정짓고 방안을 자세히 둘러본 결과 햇빛 잘 안 들어오는 것 빼곤 큰 하자가 있는 것 같진 않았고,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했으며, 그보다 소행이 제일 따졌던 건 주위 소음에 민감한지라 중개인한테 물어보니 1층에 4가구가 있는데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고 거의 다가 직장인들이라고 했어. 여기까지 중개인과 얘기하는 도중 소행이 시선이 무심코 방 한 구석에 머물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투명한 물이 지름 20cm 정도로 둥그렇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겠소.
어, 어, 방 안에 왜 물이 고여 있네요? 아이, 정말 그렇네요.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물이 새거나 흐를 만한 데가 없는데 전 주인이 방 정리하다 실수로 흘린 물이겠죠 뭐. 소행은 당시 방에 눈이 멀어 그 말을 대충 넘겨들었고 금방 잊어버렸다오. 고민 끝에 며칠 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었다오. 이사 당일 11월. 지금 기억하기론 그날은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는데 저녁이 다 되도록 비가 계속 내렸고 이삿짐을 다 풀고 정신없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 몰두하였고 어느덧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 와, 오늘은 대충 정리는 다 한 것 같으니 내일 일어나서 마무리하자 라고 생각한 후 소행은 긴장이 풀려 그런지 갑자기 굉장한 피곤을 느껴 손만 씻고 그대로 침대 위로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오. 하지만 소행은 밤기가 굉장히 밝아서 꽤 깊게 잠이 들어도 주위에 소리가 나거나 사람이 근처에 오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눈을 뜨는 체질이었어. 그리고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타닥 타닥 땅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때까지 계속 들렸으며 이상한 느낌에 신눈을 떴는데 방 안은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암흑속이었어. 지금 몇 시일까? 하면서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 현관문을 뭔가 아주 작게 똑똑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순간 소행은 바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바로 앉아 온몸의 신경을 현관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 10초 정도 후 또다시 똑똑똑. 소행은 바로 형광등을 켜고 매우 큰 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말한 뒤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육감적으로 현관문 너머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짙게 들었고 소행은 무심코 현관문 렌즈를 찾았지만 보이질 않았고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결국 누군가 싶어 문을 살짝 열어서 보았는데 웬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여자의 옷차림은 이 추운 겨울에 전혀 맞지 않는 흰색 반바지에 빨간색 티를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분명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어. 그리고 의아한 것은 우산이 없었는지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어 더 이상 인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 누구세요? 민혁이 어디 있어요? 네? 민혁이요?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전 어제 새로 이사 온 사람이거든요.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여자의 아래로 향해 있는 시선이 갑자기 위로 향하였고 미친 듯이 눈동자를 좌우로 돌리면서 소행 어깨 너머 방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었어. 소행은 너무 놀라 소행도 모르게 세차게 문을 닫고 말았고 그 뒤 여자는 집에 돌아갔는지 더 이상 인기척은 나지 않았소. 그날 아침 소행은 늦잠을 잤고 침대에서 일어나 방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첨벙하는 소리와 차가운 느낌에 발밑을 보았더니 온 방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소행은 수건으로 닦는 와중에 그 물이 현관에서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몇 초 후 바닥을 닦고 있는 소행이 두뇌 속에 어제 새벽에 겪은 일과 지금 이 이상한 일이 관련이 있다는 추리가 나오는 순간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거리고 있는 소행을 발견하고 있었어. 그날 뒤로 비가 꽤 오랫동안 안 왔고 그동안 1층에 사는 사람들과도 알고 지내게 되어 이상한 소문을 몇 가지 듣게 되었는데 그들 얘기인즉슨 여름 같은 계절엔 더위로 인해 창문이고 커튼이고 다 열어놓고 생활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창문을 열어놓고 집 안에 있으면 창밖에 웬 여자가 건물 주위를 빙빙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어.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흉측스러운 미소를 짓는데 그 때문에 이사 왔다 도망치듯 사람들이 태반이라 했어. 그 중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 한 분은 매번 참다 못해 그 여자를 잡으러 쫓아나갔지만 호련히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었어. 소행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소름이 쫙쫙 끼쳤으며 그 뒤 얼마 후 여포에 사는 남자가 소주를 한 봉다리 사와서 한잔 하자길래 같이 먹게 되었는데 술잔을 주고받고 이런저런 얘기하던 중 소영이 이사 오던 날 겪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이 방의 비밀에 대한 충격적인 결말을 들을 수 있었어. 소영이 들어오기 전에 대학 CC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바다에 MT를 갔다가 여학생이 해수욕 도중 소용돌이 구역에 들어갔다 휘말려 실종되었는데 결국은 시체를 못 찾았다 하였어. 그 남자 얘기론 그 사건 뒤 남학생은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고 조심스럽게 도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여학생이 남학생을 찾으러 이 건물을 맴돈다고 하였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이후 소행은 비오는 날은 무조건 집에 안 들어갔고 여름 장마 땐 동네 근처 모텔에서 지냈으며 그 집 계약 기간 1년 채우고 당당하게 이사했소.